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철도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일본, 중국, 설마 한국이라고. 지하철하면 일본이라고 알고 있던 프랑스 미녀 기자는 살짝 당황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취재를 떠나게 된 프랑스 여기자는 한국에 도착해서 지하철역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아, 실수했네. 그녀는 무엇을 보고 실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교통기자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클로에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 1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그 많은 인원을 현재의 파리의 대중교통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대중들의 질문에 프랑스 정부는 확신 있는 대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자 파리 시민들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파리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게 낫겠다라면서 외국인들에게 파리 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영상들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으며 많은 관심까지 받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오지 말라.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는 생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다. 이처럼 파리 올림픽에 대한 불만과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그만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보고 배울 만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의 교통 상황 실태를 눈으로 보고 조사해서 정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개막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역대 올림픽 개최국 중에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나라를 추천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에 방문해서 부러웠던 것과 파리 정부가 이것만은 꼭 봤으면 하는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지사로 주재원 발령을 받고 한국에 계신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한국에 가신 뒤로 1년 가까이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고 식사를 하는 등 항상 제가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제 옆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 한국으로 가시고 난 후로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거나 한국 음악을 같이 듣자고 하는 등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빠를 한국에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못 들은 척 관심 없는 척 했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나 음악도 충분히 좋고 즐기는데 별물이 없었기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에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찾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작아서 지금 같은 인기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재밌었던 뮤직비디오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류의 붐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다는 기사까지 났었지만 결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에 대해 의도치 않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구독자들이 원하는 나라로 선택되어 무작정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저의 기대를 모두 다 산산조각 낼 만큼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넓고 환하게 펼쳐진 공항 내부는 그야말로 현대적인 예술작품 같았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공항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눈에 호강을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보이는 부분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해외의 많은 유럽의 공항들은 항상 긴 대기줄과 공항 직원의 느린 업무 진행 속도로 인해 출입국 심사는 생각만 해도 피로한 일처럼 느껴지곤 했었는데에 반해 한국의 인천공항은 놀랍게도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능숙한 안내도 있었지만 인천공항의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공항에서 항상 편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면세점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천공항은 정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식당도 3개의 먹거리가 다 있을 정도로 다양했고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이렇게 넓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른지, 이렇게 빠른데도 무료라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다양한 편의시설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랩존이라고 불리는 24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촬영을 하고 글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넵존이라는 휴식 공간을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넵존은 24시간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서 두 다리를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는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어 각종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잠시 충전을 시켜놓고 꿀잠을 자기에 딱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기분 좋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자고 일어나니 많은 외국인들이 저처럼 신기해하면서 넵존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승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보니 파리 공항에도 이런 배려심 깊은 편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해보니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천공항이 왜 세계 최고의 환승공항으로 꼽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쉴 수도,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도, 저렴하게 면세품 쇼핑을 할 수도 있는 정말 단점이 없는 육각형 같은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 시스템 중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모든 교통수단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구독자들이 요청했던 한국의 지하철을 첫 번째 대중교통으로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정말 한국의 지하철은 대단하다고 해서 미리 조사를 해볼까 하다가 괜히 한국 정부나 언론사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잘 짜여진 영상을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아무런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고 한국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가는 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면 캐리어 하나쯤은 가지고 타기 마련인데 외부로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면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해서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캐리어가 무거운데 일반 인도로 다니면 울퉁불퉁해서 바퀴가 달린 캐리어로는 사실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 지하철로 가는 길은 실내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쾌적하게 이동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가는 길에 무빙워크라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동이 되는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처럼 여행에 지쳐 피로하거나 힘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정말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쾌적하게 인천공항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매표소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통 공항 지하철역 매표소는 표를 사기 위한 자국인과 여행객들로 붐비기 마련인데 붐비기는커녕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몇몇 외국인으로 보이는 승객들만 매표기에서 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도 표를 구매하기 위해 기계 앞에 서고 보니 화면에는 다양한 언어 옵션이 눈에 들어왔죠. 파리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 보면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정도만 지원하지 비영어권 언어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영어를 모르면 표를 구매하기 어려운데 한국의 매표기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처음이지만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가능해서 정말 편리했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로는 한국만큼 유명한 아니 어찌 보면 한국보다 유명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 표를 구매하러 갔다가 긴 줄에 한번 놀라고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표를 사기 위해 카드를 제출했다가 카드로는 표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에 2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표를 사기 위한 줄이 없어서 놀랬고 카드로 당연히 결제가 돼서 또 놀랬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이 친절하다는 이미지와 배려심이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이 더 훨씬 승객 친화적이고 배려 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놀랬었죠.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렇게 매표소의 줄이 길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이용객들은 지하철을 탈 때 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후불교통 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승객들만 표를 구매하고 대부분의 한국 승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교통카드를 지하철 티켓처럼 사용 가능해 표를 구매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더욱 놀랬던 사실은 단 한 장의 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냐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파리에서는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을 시스템입니다. 실제 파리 지하철에서는 종이에 마그네틱을 입힌 티켓이 아직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티켓의 많은 단점 중 눈에 띄는 단점을 말하자면 일단 사용한 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표들로 지하철 개찰구나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자원 효율 면에서도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비용적인 면에서 손해가 클 뿐 아니라 표가 작아 분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승객들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의 재활용이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말 탁월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카드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티켓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승객들이 편리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고, 그래서 승객 입장에서 편리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인프라에 감동을 하고 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지하철 표를 검사하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티켓을 넣고 출입하는 게이트만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상 출입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살짝 점프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높은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게이트였습니다. 파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대신에 지하철역 출구에서 불시에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을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표를 버리면 안 되는데요. 간혹 여행객들 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하철 게이트만 나오면 표를 버렸다가 벌금을 물게 돼서 검표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당황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역 출구에서도 검표를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승객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승객들도 거짓없이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문화가 정착됐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좋은 인프라를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인프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지하철 티켓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그냥 점프해서 넘어버리거나 친구 2명이 같이 딱 붙어서 재빠르게 나가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역 창구에 직원이 앉아 표를 판매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볼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 없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작은 죄들도 엄연하게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파리 시민들이 모범을 보여야 파리를 방문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것처럼 파리 시민의 시민의식은 선진국인 만큼 역시 높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외국인 승객 중 한 명이 영어로 5분 뒤에 도착한다, 빨리 움직여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가 도착한다는 거지 의아해하면서 천천히 승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외국인 승객들이 말한 게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이야기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어떻게 몇 분 후에 도착하는 것을 아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궁금증은 해결되었는데요. 승강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열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고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 음성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한국어뿐이 아닌 다양한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어에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왜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그렇게들 칭찬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도 놀라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에어컨이 얼마나 빵빵하게 나오는지 냉장고에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왔는데 고작 에어컨 때문에 놀라냐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파리의 지하철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파리 지하철 17개 노선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단 5개 노선과 2개 노선 일부 전동차입니다. 전동차 비율로 보면 10대 중 4대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제 기계식 환기장치가 장착돼 있거나 지하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자연 환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덥다고 지하철의 창문을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환기를 시키려면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파리의 지하철은 쾌적함은 포기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에어컨은 한국과 달리 여름 필수품이 아닙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에어컨은 오히려 사치품에 가깝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프랑스 여름은 기본적으로 습도가 낮은 건조한 더위라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한 편이고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도 통상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 3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굳이 에어컨을 사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선풍기조차 없는 가정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 파리는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음 때문에 같은 건물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무실은 물론이고 우리 기준으로는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하는 호텔조차도 프랑스, 특히 파리 도심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해외 선수들이 깜짝 놀라 항의를 해서 급하게 임시 에어컨 2,500대를 객실 7,000개를 갖춘 선수촌에 비치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아낌없이 냉난방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지하철에 나기 마련인 쾌쾌한 냄새는커녕 향기로운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상쾌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기가 깨끗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했던 것은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내부까지 이어지는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 시스템이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끊김없이 이용 가능한 것이 놀라웠고 특히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되는 것은 정말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지하철을 타면서도 인터넷을 검색하게 될 텐데 이렇게 쾌적하게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처럼 지하철에서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간혹 파리 시민들이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항상 책을 즐겨본다고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분명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아서 대책으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파리의 몇몇 지하철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하철역에서는 많은 파리 시민들이 한국의 웹툰을 보는 것이 유행 중에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역도 바뀌어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 한국처럼 언제든 누구나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또 신기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승객들이 자리에 앉을 때 캐리어를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지하철 한쪽 구석에 놔두고 캐리어는 신경도 안 쓰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에서는 가방을 손에 들고 있어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도난 사고가 비일비재한 곳이라 가방을 안고 있거나 캐리어는 손에서 놓지 않는데요. 한국은 이렇게 방치해놔도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3자인 제가 조마조마해서 혹시 누가 가져갈까 하면서 지켜봤는데 다들 스마트폰을 하느라 바쁜지 본인의 폰만 볼 뿐 다른 것에는 관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의 매력은 단순히 잘 관리되고 있다거나 최신화된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만드는 한국 승객들 자체가 지하철의 장점이었죠. 이외에도 지하철역에 구비된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리에 있을 때 저는 지하철을 좋아하지만 요즘 지하철을 잘 타지 않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서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 파리 지하철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지하철로 20여 분이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위 교통사고로 도로가 꽉 막혀서 1시간이나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빈대보다는 교통지옥이 견디기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택시를 탄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빈대에게 물리면 부위가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데다 한번 집 안에 들이면 박멸하기가 쉽지 않아 심한 경우 가재도구를 다 버리고 아예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파리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민감한 빈대가 지하철에서 발견된 건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 좌석은 대부분이 섬유로 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빈대 같은 해충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번식하면 종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대가 지하철에 발생된 건 위생상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빈대는커녕 벌레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았죠. 정기적으로 청소하시는 분께서 지하철을 순환하면서 바닥을 닦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처럼 방치되고 있는 모습과는 비교가 됐는데요. 일단 올림픽이 열리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지하철에서 프랑스 정부가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은 파리 지하철의 위생 상태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라는 게 정말 예민한 곳인데요. 파리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공공화장실을 찾기도 어렵고 찾게 돼도 유료일 뿐 아니라 유료임에도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냄새가 나도 참고 이용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하철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화장실을 제 집처럼 쓰고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소매치기 등이 기승해서 어지간히 급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의 화장실조차 깨끗할 뿐 아니라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 노숙자들이 있어서 위협이 되거나 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실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죠.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지하철이 꼽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만 보아도 한국의 시민의식부터
한국의 IT가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지, 또 얼만큼 생활 깊숙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IT가 잘 접목되어 있고 보자마자 이건 꼭 파리 올림픽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얼굴을 마주보고 자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통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명한 OLED 디스플레이를 사이에 두고 외국인과 역 직원이 자국어로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신통방통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처럼 신기했는지 다양한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한국의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로 보이는 동남아시아 여학생들로 보였어요. 각자 다양한 자국의 언어로 주변 맛집이 어디인지, 목적지에 가는 방법을 묻기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은 비슷했지만 언어는 다양했습니다.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에 태국어까지 이런저런 언어로 질문을 했지만 AI답게 척척 알아듣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와 조심스럽게 프랑스어로 지금 역에서 가까운 맛집을 소개시켜달라고 질문했더니 다행히도 프랑스어도 한 번에 인식해서 정말로 맛집을 추천해줬습니다. 정말 한국의 지하철역의 기술력은 세계의 1위 수준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파리 지하철역에 설치된다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서 프랑스어로 질문하지 않으면 잘 대답을 해주지 않는 문화가 아직도 은연중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이 쉽게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 금상첨화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곧 물품 보관함 서비스까지 연계시켜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한국을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1위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실시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라니 너무 반칙 아닌가요? 지하철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AI 통역기가 추천해준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버스로 2정거장 정도로 걸어서 가도 충분한 거리였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이 가능해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기에 그리고 한국의 버스도 궁금해서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버스 정류장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언제 버스가 도착할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승객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 잘 캐치한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감으로 짐작해야 하고 늦으면 늦는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한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한국의 버스는 언제 올지 알려주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까지 하니 버스를 타기 전부터 신뢰도가 팍팍 쌓였습니다. 예정된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고 지하철 탈 때 썼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터치하며 탑승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환승입니다. 라는 한국어가 울리면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말로는 편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니 정말 너무나 간편해서 놀랐고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깨끗하고 잘 정돈된 내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의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몇 분 후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고 버스 내부에서도 안내 모니터를 통해 도착할 정거장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서 낯선 곳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거리 풍경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2정거장이 지나 있었죠. 안내방송에 따라 다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었습니다. 환승요금이 얼마나 붙을지 궁금했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이번에도 결제가 완료되었지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죠. 한국의 교통요금은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버스로 2정거장을 이동해도 기본 요금 거리에 포함되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동해서 올 수 있다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세계 1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국의 AI가 추천해준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곳은 감자탕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자탕? 뼈로 만든 음식? 살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뉴와 요리명이라 아리송했습니다. 뼈로 만든 국이라니 어떤 음식일까? 호기심을 매우 자극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에 가득해서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가스버너 위에 냄비가 통째로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감자탕이었습니다. 제가 본 감자탕 모습은 이랬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커다란 뼈들 가득히 들어가 있고 뭘 섞었는지 모를 빨간색 국물, 그리고 길에서 보이는 이름 모를 잡초 같은 것을
뜯어다 올려두었고 특히 낙엽처럼 생긴 풀을 잘라놓은 것을 보고 이게 정말 맛있는 건가? 아니 이걸 먹을 수는 있는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약간 공포 아닌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저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감자탕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 보이는 서양 여자아이가 한 손에 뼈를 들고 맛있게 살점을 발라 먹는 모습에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했지만 차마 뼈를 들고 먹을 용기는 나지 않아 뼈에 붙어있는 살점만 떼서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접시에 있는 고기를 한 점 먹어보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저는 정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고 망설이고만 있었을까요? 정말 너무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살코기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서 사라졌죠. 처음에 뼈를 들고 먹는 걸 망설였던 저는 어느새 한 손에는 뼈가 들려져 있었고 누구보다 맛있게 뼈를 발라먹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같이 나온 밥 한 공기까지 뚝딱 다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나니 해가 질 시간이 다 되었고 밥까지 맛있게 먹고 나니 졸음이 쏟아져서 숙소까지는 택시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서울에 있으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와 오랜만에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다양한 노선을 경험해보고 시내버스 이외에도 좌석버스, 우등버스 등 다양한 버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많은 교통정보를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들도 매우 인상 깊었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AI 다국어 동시 번역 시스템은 정말 파리에 적용됐으면 하는 마음의 분량도 최대한 늘려서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였고 생각보다 좋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지하철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지하철도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빨리 다시 한국에 갈 생각에 벌써 설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줘 한국 지하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끌로에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좋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도 댓글로 가보면 좋은 지하철역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는 댓글 하나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끌로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사연은 언제나 감동카페에서